최상천의 사람나라 12강 코메리카 방공 도착증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여하튼 되게 독특한 나라입니다. 독특한 나라인데 아마 이 면에서도 독특하지 싶은데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가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딱 두 나라뿐입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딱 두 나라뿐입니다. 딱 두 나라뿐인데 사실은 미국의 그 충성맹세하고 한국의 충성맹세하고는 질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의 충성맹세는 사실은 공화국을 수호하겠다는 결의 비슷한 결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충성맹세는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여하튼 이런 국가에 대한 충성맹세가 있는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참 국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거의 신성시하면서 존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웃지 못할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성조기를요, 미국에서는 미국인이 데모하다가 성조기를 태워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성조기를 태웠다가 징역 10개월형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조금 따져보면 그죠? 민주주의 국가와 반공 국가가 정말 어떻게 다른지 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무죄된 과정을 보면 좀 이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1984년 8월에 국제 청년당이라는 좌익단체가 있었는데 여기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던 중에 자칭 공산혁명가인 그레고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국기를 끌어내려 가지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왜 국기에 불을 질렀냐고 물어보니까 시위를 해도 전혀 보도를 안 해주니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세계에 좀 알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미제국주의의 상징이 불타서 제가 되고 있는 광경은 정말로 근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이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판결이요. 1심에서는 징역 1년, 벌금 $2,000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에 가서는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 다음에 연방대법원에 가서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5대4로 무죄 판결이 났는데 1989년이니까 약 5년 걸렸죠. 재판하는데. 그때 그 무죄 판결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조기를 훼손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알리기 위한 상징적 표현으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뭐다? 표현의 자유다. 이겁니다. 브레난 대법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성조기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도 허용돼야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성역이란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그 1943년에 이미 국기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는 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국기는 미국의 상징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그 경계를 하건 말건 또 그걸 불태우건 짓밟건 그거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론이 완전히 폭발을 했어요. 감히 어떻게 국기를 그렇게 훼손하고도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있냐. 미국 사람들도 한국 수준이죠, 그죠? 이런 거는 한국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권은 더 광분하고 이래가지고 애국 광풍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이제 연방상원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97대 3으로 채택합니다. 압도적이죠. 이 당을 불문하고 극히 양심적인, 그럼 진짜 민주주의자 한 3사람 빼놔놓고 전부 이렇게 결의안 채택에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성조기 보호법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이런 애국 광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법부는 정말 의연하게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1990년 초에 연방지법은 성조기 보호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6월 연방대법원 또 위헌 판결을 내립니다. 성조기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소중한 자유가 훼손된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지 성조기의 나라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19년 후에 미국에서 성조기 소각과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납니다. 2003년 7월 25일 그 데모하던 학생들이 주한민국 미군 공병단 기지에 들어가가지고 기습 시위를 벌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성조기를 내려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에 아까 판결 났는데 5년 걸렸다 그랬죠, 그죠? 42일 만에 판결을 해버립니다. 그 판결, 이 보도를 보면요, 참 많이 그래요. 징역 10개월,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판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판사는 미군 부대 침입은 우리 정부의 외교 활동과 국가 설린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며 폭력, 불법적 방법으로 주장을 펴는 것은 사회 내 법질서 경시 현상과 집단 간,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심화해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는 누구 주장이에요? 천파사 주장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건 그 성조기 소각 사건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돼요? 판사가 증명해야 되겠죠, 그죠? 네가 했는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 멋대로 얘기해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피고인들의 열정과 동기의 순수성을 믿으며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역량 있는 전문가와 건강한 시민운동가로서 나라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믿는다. 또 이래 또 그 병주고 약조요. 우리나라 언론은 그죠? 이라면은 정말 판사가 그래도 현명한 판단을 했다. 이래 얘기를 한다. 이게 판결문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교장 선생이 학생들 훈시할 때, 그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판결문에 들어간다는 게 넌센스죠. 그러니까 판사가 지 멋대로 판결할 때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판결이라는 게.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자기 나라 국기를 불태우고 미제국주의를 욕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데, 한국은 반미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죠. 아까 그 얘기도 나오죠. 그죠? 거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성조기 소각은 중대 범죄라 가지고 징역형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발 미국 가서 살아라. 미국에 가서 성조기 아무리 태워도 감옥 안 간다. 이건 내 솔직한 얘기예요. 사법부의 행태도 그죠? 참 너무 차이 나죠. 미국 판사들의 자세와 철학 이걸 보면요, 참 저절로 경외심이 일어나요. 그 대중과 정치권의 애국주의 광풍에도 그죠?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헌법과 민주주의. 거기에 기초해서 판결을 해요. 그것이 미국의 힘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조기 훼손이 미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냐가 핵심 쟁점이다. 보호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게 핵심이죠, 그죠? 그랬을 때 표현의 자유는 어떤 제한도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핵심은. 그게 미국 헌법 수정 헌법 제1조의 핵심 내용이다.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헌법에 보면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유를 불가침의 권리라고 보장해놨어요. 그러나 놓고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놀리고 뭐가 없어요. 불가침의 권리라고 하면서 끌고 가서 고문하고, 그죠? 북한 찬양죄로 처벌하고, 그죠? 성조기 태웠다고, 그 우리나라 국기도 아닌 성조기 태웠다고 처벌하고, 이게 대한민국이다 하는 걸
아는 것. 세상에 이런 나라는 참 극히 드물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 헌법상에서는 다 보장해놨죠. 그죠? 다 보장해놨는데 법률에 가면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완전히 깔아뭉개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까지 깔아뭉개버립니다. 언론의 자유도. 그죠? 그래가지고 언론사에 뭐 파견되어 있었습니까? 중앙정보부 요원이 파견돼가지고 늘 매일 검열을 했죠. 헌법이 있으면 뭐해요? 쓰레기통인데. 헌법은 그냥 장식품이 불과한데. 그래서 성조기를 태우면 미국에서는 무죄가 되고 한국에서 징역형이 되는 것은 왜 그런가? 이걸 좀 따져보자. 왜 그럴까? 미국은 민주국가고, 그죠?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 또 민주주의를 주권자의 주권을 실현하는 도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조기가 미국을 상징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주권을 넘어서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존슨은 주권자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가지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처벌 안 되는 이유가. 그런데 한국은 왜 이게 처벌이 됐냐? 이 나중에 우리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은 미국은 구세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고 신성불가침의 것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지혜법권을 누리고 있고 사람 죽여도 그죠? 주한미군한테 죽은 사람들은 수타 많습니다. 처벌 하나도 안 됐습니다. 67년까지는 최소한도. 그 이후에도 처벌 거의 안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 법정에서 제대로 좀 재판하고 처벌하려고 했던 게 효순이, 위선희 사건 때부터입니다. 그죠? 그 2000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기까지는 아무도 신성모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 했죠. 그죠?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미국을 향해서 양키 고혼 못한 나라, 딱 유일한 나라, 한국입니다. 미문화원 방화 사건 이후에도 그죠? 양키 고혼 소리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미국은 각성하라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조기는 뭐다? 성스러운 물건이다. 그러면 성조기 소각은 신성모독이고 신성훼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 시기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은 이런 반공
도착증 시대에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기도 아니고 남은 나라 국기를 훼손하는 것조차도 그 나라에서는 처벌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 처벌을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한국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걸 좀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인에게 보여준 것, 미국은 전지전능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정말 극적으로 과시했던 게 언제입니까? 한국 전쟁 때죠. 그죠? 그렇죠. 그죠? 절대 폭력을 통해서 미국은 자기의 계획을 아무런 차질 없이 실행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대상이었고 수단이었죠. 그죠? 대상이었다는 것은 그 계획을 실현하는 대상이었고, 그죠? 그 다음 수단이었다는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미국의 방공 전선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건 우리 수없이 얘기해왔는 거죠. 그죠? 이런 무차별, 그 방법은 뭐 두말할 래 없이 무차별 테러와 살상, 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그 과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분할 점령했고, 반공 독재 국가 만들었고, 반공 독재 국가라기보다는 사실 반공 테러 국가입니다. 그죠? 테러 국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에서 거의 인종 청소에 가까운 폭격을 퍼부었고,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요, 한국 전쟁이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하는 짓을 보면요, 거의 십자군 전쟁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성서에 나오는 그대로 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기독교 국가 미국이 기독교 사령관 메가드를 앞세워서 기독교 총독 이승만과 함께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비기독교인 세력, 비기독교인 세력 뭡니까? 공산주의, 민족주의죠. 그죠? 핵심은 그죠? 이걸 싹쓸이 해버린 것. 미국에 보면 그건 저는 제 눈에는 십자군 전쟁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한국에 이제 뭡니까? 이 주종교로 가장 주도하는 종교로 있잖아. 그죠? 그 다음 국가와 협력하는 반공 독재 권력과 밀착된 거의 국가 종교로 역할을 하죠. 그 대표적인 의뢰들이 뭡니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박정희, 전두환 기도해줬죠. 그죠? 구국 기도회 개사님이 그런 거 해줬죠. 조창 기도회. 헌법에는 분명히 정교 분리를 해놔놨죠. 그런데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죠? 헌법, 법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하면 돼요? 두목이 하면 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한 짓을 보면요, 성경에 나온 야훼는 그죠? 진짜 잔인무도해요. 죽인 사람이 인류 전체를 절멸시킬 정도로 많이 죽였어요, 야훼가. 그게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야훼가 한 모습 그대로 사륙을 자행합니다.
그 야훼가 그 심판의 이름으로 인류에 대한 그 이 사륙을 한 게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의 심판이라는 노아의 홍수 얘기 아시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따 이제, 이런 그 잔인무도한 그 어떤 사륙을 한 데 있어가지고 앞제비 역할이나 코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선교사들입니다. 그 강준만 씨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야훼의 물의 사륙, 노아의 홍수는 이거 생각합시다. 야훼의 불의 사륙, 요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야훼가 소돔과 고모라에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퍼부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 도시들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땅의 식물을 포함하여 도시와 평원 전체를 파괴하였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그는 소금으로 기둥이 되었다. 이런 나와 있어요. 그 북한에서 미국이 한 짓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의 사륙을 저지르는데, 요거 이제 브루스 커밍스의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원자탄만은 삶 같지만 또 다른 신무기인 네이팜탄을 맞으면 그죠. 사람이 그대로 살아서 본대요. 얼마나 그 파괴력이 강한지. 공중에서 쏟아부어 불바다를 만들었으며 나중에는 북한의 계곡들을 물바다로 만들기 위해 거대한 댐들을 파괴했다. 이는 한국전의 가장 악랄한 측면으로 이에 대해 쓰고 있는 일 자체가 곤혹스럽다. 바로 이 때문에 2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또 그대로죠. 성경에 나오는 그거하고 뭐 거의 같죠. 이래 되면 뭐가 됩니까?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그것을 무자비하게 행사하면 그게 뭐가 돼요? 신이 됩니다. 왜? 절대자. 거긴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아무리 폭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나쁜 짓을 안 하면 신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그 교인이 이게 방공 증명서예요.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전후에 그죠?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건 기독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개신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 들어가면 빨갱이 아니다는 걸 교회가 증명해 주니까. 그 다음에 뭐 밀가루 신자 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배고플 때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밥이 신이죠. 그죠? 배고플 때는 밥이 신입니다. 미국, 일본 이승만의 폭력을 비교해보면요.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전쟁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죠. 그죠? 인간의 전쟁. 그 다음에 반인간의 전쟁. 그 다음에 인간 파괴의 전쟁. 그렇죠. 그죠?
악마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이래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본의 폭력은요,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이승만의 폭력에 비하면은 정말 인간적이고 자비롭다고까지 할 수 있어요. 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은 뭘 요구했어요? 일본화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죠? 그 다음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그죠? 그렇지만 사람을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함부로 학살 안 했어요.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그냥 무차별적 폭력이에요. 적의 이익과 적의 목표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죽든 살든 어떻게 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적의 목적만 실현하면 돼요. 이게 미국의 전쟁이 늘 초토화 전쟁인, 이게 그죠? 종교 전쟁이에요. 이게 핵심이 다 종교 전쟁의 양태예요. 적을 섬멸해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도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무릎 꿇어 아닙니까? 그죠? 그죠? 무릎 꿇고 대가리 몇 번 숙이면은, 아, 그래, 동생, 됐어. 이래요. 미국은 아니에요. 짐승으로 만들어놔요, 인간을. 이승만의 폭력은 악마의 폭력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폭력은 지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은 적어도 그래도 전쟁이라는 상황을 맞는 폭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양민을 학살하고 빨갱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악마의 짓이란 이외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근데 대다수 한국인은 왜 미국 이승만의 악랄 잔인한 폭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국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의 폭력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까? 왜 그럴까요? 아직도 미국의 폭력, 이승만 잔당들의 폭력은 살아있는 힘이니까 그런 거예요. 일본은 우리 아무리 욕해도 그죠? 칭찬받지 어디 가서 비난 안 받죠? 그렇죠? 위성국가 코메리카. 그래서 한국은 이런 미국이 신이고 신성불가침한, 또 우리를 구세주고 이런 지위를 가지게 되면 한국에서 그것도 정치적으로도, 정치 경제적으로도 그런 지위가 보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은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반공전선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한미 행정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주한미군이 상시로 주둔하고 언제든지 기지를 지금 멋대로 사용할 수 있고, 치해법권을 거의 무한정으로 향유할 수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국이 어떤 개입도 할 수 없는 거의 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으로 그건 안 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무현입니다. 그죠? 수도 서울에
용산기지가 있어. 그건 안 돼 말이야. 그래서 미군기지 다 몰아. 평택으로 가. 비로소 한국에서 주권자 구실을 하는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이 제4조를 보면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보면 참 웃겨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분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그러니까 지금 멋대로 기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작전 통제권 봉헌한 건 전번 시간 얘기했죠. 그죠? 이래 됨으로써 한국군은 미국의 용병이 되고 한국은 거의 미국의 속국에 가까운 위성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심각한 주권 해서는 뭐 군사주권 이거는 뭐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수도 서울 중심부에 미군 사령부가 있는 게 도대체 미군 사령부가 높은지 청와대가 높은지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뭐 묻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사법주권은 또 그죠? 거의 행사를 못해요. 그죠? 미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경제주권도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건 경제 가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은 신의 국가, 미국을 비판하면은 빨갱이 반국가, 범죄자가 됩니다. 원조 경제에서 그죠? 35년에서 61년까지 16년 동안에 45년에서 30억 달러 남짓을 원조를 합니다. 그 원조를 하면은 그만큼 한국 내에 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겠죠. 그죠? 당연히. 공짜로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의 80%가 군사 원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발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영원히 뭐로 있으라? 방공전선으로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죠? 1950년대 예산의 50%가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주권도 사실상 미국이 거의 행사합니다. 한미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이제 원조 대금 예산 이런 걸 통제합니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이거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한국 누구 잘 알아서 해보라고 만들어 놨겠어요? 미국이 온갖 거 다 간섭합니다. 그럼 미국이 오케이 안 하면은 예산 세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나라의 총독이 승만리입니다. 승만리라고 이래 이제 옛날에 미국 있을 때 명함에서 파가지고 다녔어요. 국군 통수권 없고 경제 주권도 거의 없고 조선 총독보다 그죠? 훨씬 낮은 지위입니다. 이 말이 갑니까? 조선 총독은 그죠? 조선의 왕이에요. 사실상 일본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실질적 주권 행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천황보다 나아요. 그죠? 천황 꼭두각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보다도 훨씬 못한 이 사람이 한 짓이 뭡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방공전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 그거 이외에 없습니다. 그 국군 통수권도 없는데 대한민국이라 그러고 대통령이라 그러고 정말 뭐가 그리 큰지 궁금해요. 그래서 미국의 지원과 비호가 없으면은 이승만 정권은 한 달도 못 견딜 정권이었어요. 이런 나라가 독립국가라면은 하와이도 독립국가다.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판은 대한민국 걸어놨는데 이게 사입이거든요. 말하자면 사쿠라 대한민국이에요. 사쿠라 대한민국. 사쿠라 대한민국의 핵심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 반공 테러단, 일제 앞잡이들이 다 권력을 잡습니다. 정부, 의회, 이건 뭐, 두말 할 나위 없죠. 그죠? 군대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했죠. 그죠? 일본군 장교 출신이 미군 용병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국군의 주축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대부분 일본 육사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초대부터 21대 육구참모 총장이 모두 일본군 출신입니다. 이거 참 희한한 나라죠. 그죠? 정말 세계에 이런 유래가 있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경찰은 1946년에 조사해 보니까 경찰 간부 중에 82%가 일본 경찰 출신입니다. 미국이 왜 이 사람들을 다 고용했는지 이해가 가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한 번 민족을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일본에 충성한 놈은 미국에도 충성한다. 이건 뭐 빤하죠. 그죠? 그렇죠? 일본에 충성했던 인간이 미국에 대해서 총 들고 설칠까? 그래 되니까 매국노가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서 고문하는 나라가 되고, 초특급 민족 반역자 빨갱이 수괴, 반란 수괴가 대를 이어서 정권을 잡고, 이건 누굽니까? 박정희, 박근혜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미쓰비시에서 미국인 강제노역, 그 다음에 중국인 강제노역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죠? 중국에 대해서는 1870만 원씩 1인당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말도 없죠. 근데 한국의 보도들을 보면요, 한국의 언론들 정말 너무 엉터리예요. 우리 마누라도 아는 걸 엉터리 헛소리하고 앉았어요. 무슨 소리하고 앉냐면, 그때는 한국인 또 일본이었기 때문에 사과하고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거든. 그럼 지국민한테는 사과 안 하고 보상 안 해도 되는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 사과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할까? 박정희가 청구권을 포기했죠. 그렇죠. 그죠? 개인 청구권을 다 지가 훑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사과할 필요도 없고. 그때 이미 다 박정희한테 다 해버렸는데. 이걸 맡고 있는 원흉이 박정희입니다. 그래도 지금 국내에서 언론들은 그거 한마디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3대 세습과 남한의 2대 국민 영웅, 박정희가 국민 영웅이고 박근혜도 노인들의 영웅이죠. 그죠? 어디가 더 미쳤을까? 북한은 그죠?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면이 있잖아. 그죠? 여기는 자발적으로. 나는 남한이 그죠? 북한보다 훨씬 더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래 되니까 국가라는 게 사실은 국가가 껍데기는 국가지만 사실은 범죄 집단이죠. 그죠? 살인, 고문, 협박, 사기, 온갖 범죄는 다 저지릅니다. 그래서 빨갱이 사냥을 통해 가지고 정말 자주적인 조직이라는 건 다 삭스리 해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쟁 중에 학살을 통해 가지고 언제는 도저히 어떤 말하자면 이런 걸 만들어 놓습니다. 입을 못 띄고 있잖아. 그죠? 고개도 못 쳐들도록 사람을 그래 만들어 놔버리는 겁니다. 이 100만이나 죽여놨으면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누가 감히 입을 뻥끗하며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 참 슬픈 얘기인데 1986년 그 87년도에 6월 항쟁이 날 무렵에 전후에 그죠? 그 이 학생들이 농촌 활동하고 하러 많이 갔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 많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때 농민운동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눈물이 나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파출소 허리 펴고 지나가기, 동사무소 앞에 고개 들고 지나가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관공서 앞에는 감이 있잖아. 그죠? 허리도 못 펴는 그 일본 여자들 걷는 모습이 있죠. 그죠? 그래 가야 절만은 이제 문제가 없는 아구나. 이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폭력이 일상화되고 그 폭력에 항복하고 순응한다는 걸 내 몸으로 전신적으로 표현을 해야 살아남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게 생지옥이지 뭡니까? 이런 집단들이 국가를 장악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주적인 조직은 싹 다 없애고 그 조직을 누가 차지합니까? 반공조직, 의용조직이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자주적인 조직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겠어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라. 우리의 이익을 보장해라. 그 다음에 국가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반공의용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국가의 명령이 관통되어 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놈들이 폭력을 휘둘러요. 한마디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이런 독재자가 한마디 하면은 그게 이 의용 조직을 통해 가지고 그 폭력이 행사되는 겁니다. 그래 만들어지는 게 반공단체, 노조, 농민단체, 분여회 이런 것들입니다. 이 출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인간 쓰레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군, 경, 그 다음에 이런 의용단체 출신들은 인간 쓰레기다. 이래 보면 됩니다.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그러다 보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지는 않겠죠, 그죠? 그냥말로 사쿠라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몇 번째 자주 한 얘기 중에 헌법은 데코레이션이다.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 헌법이 장식품이 아니야 하고 외친 게 누굽니까? 쇠고기 수입,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할 때 여중생들이 팻말을 탁 들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있잖아요, 그죠? 그 팻말을 들고 나왔어요. 난 그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저런 자각을 했구나. 헌법이 우리 것이라는 걸 깨달았구나. 헌법이 너가 우리를 죽이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주권자의 것이라는 걸 깨달은 것, 그것만으로도 그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기본권은 불가침의 권리라고 보장해놔놓고 헌법 보세요. 그려놨어요. 실제로는 고문하고 사상검증하고, 그죠? 공공연한 테러, 인혁당 같은 건 사법 테러, 그죠? 부정선거는 밥 먹듯 하고. 이러한 정말 형편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건진 게 있습니다. 북한에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북한보다는 남한이 좋은 사회가 된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노자 이익 균정권 이런 거는 그냥 이것도 역시 데코레이션이었어요. 실제로 이래 되지를 않았으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진짜 건진 건 뭐냐 하면은 그래도 다당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선거 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식으로 얘기하면은 최악의 다당제가 최고의 일당제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전에 우리 그 얘기를 했었죠. 권력을 만드는 게 세 가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세 가지 독점을 얘기했었죠. 그죠? 하나는 진리, 하나는 폭력, 하나는 자본 얘기했었죠. 그죠?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무서운 거다? 진리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일당제는 그죠? 반드시 진리를 독점해버립니다. 이거는요, 진리를 독점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정선거가 횡행해도 보통선거 제도가 공산당식 단일 후보 찬반 투표보다는 훨씬 낫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독점하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여하튼. 아무리 착한 사람도 독점하는 건 나쁜 놈이에요. 그 독점해가지고, 그죠? 선한 사람이 독점하면, 그러면 플라톤식의 이 철인 정치를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거 진짜 철인 정치 사람 잡습니다. 스탈린이 어떻게 했어요? 인류사의 발전 법칙까지 지가 선언을 했어요.
자, 이런 어떤 이런 제도가 그나마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승만 체제 있잖아, 그죠? 박정희 체제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씨앗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그 씨앗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미국이 신이 되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한국에는 반공주의가 너무나 강렬하다 보니까 반공도착증이라는 일종의 정신병이, 그죠? 그 국민병이 돼 있어요. 아마도, 그죠? 이런 내 강의를 불특정 단수 100명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내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이런 강의를 했다면, 그죠? 10분 내로 90명은 자리를 떴을 겁니다. 저는 그래 확신해요. 우리가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그죠? 이런 성숙한 자세로 이런 우리의 과거를 있잖아, 그죠? 이성의 눈으로 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 반공도착증은 굉장히 강렬한 힘을 발휘합니다. 반공도착증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면 미국이 절대폭력입니다. 미국이 행사한 절대폭력입니다. 이 미국이 행사한 절대폭력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죠? 첫째는 집중적으로 당한 게 누굽니까? 조선이죠. 그죠? 북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미국을 악마로 봅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북한 주민들이 미국을 악마로 볼 수 있는 거는 악마로 보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진짜 악마 짓을 했고, 그죠? 지금은 미국이 두렵지 않고, 미국이 통치한 나라가 아니죠, 그죠? 미국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미국을 악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승만과 반공테러단. 이 사람들은 도저히 정권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 반역자로 처단되어야 될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죠? 이 사람들한테는 뭐겠어요? 구세주죠. 신이죠. 그죠? 그 다음 한국 민중한테는 인민군도 경험해보고, 그죠? 나름대로 미군도 경험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군이 어떻게 하는지도 봤단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절대폭력이다 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 찬반을 떠나가지고 이건 거의 다 동의하겠죠. 그런데 이런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도착증으로 되어 가느냐 하면요. 이 도착증으로 되어 가는 거는 사실은 미국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 이승만 때문, 정권 때문입니다. 이 도착증이 발생하는 게 보면요. 자기 또는 가족, 동료, 민족을 죽이고 괴롭히는 어떤 거대한 힘에 대해서 이걸 미워하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그러면 어디에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다 몰살당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작전상
오히려 이 절대 폭력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은 그죠? 만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즉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지 마라. 왜 그래 비겁하게 사냐. 이런 말을 하는 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인데. 그래서 이거는 생존욕, 일정한 어떤 자기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폭력 앞에서는 그죠?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이 공포 하에서는 그죠? 인간의 모든 것이 거의 마비돼 버리고 오직 뭐만 살아남다? 생존욕만 살아남습니다. 무슨 모든 감정이 마비돼 버리겠죠, 그죠? 희노애락 중에 있잖아, 그죠? 공포 이외엔 다 마비돼 버립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내 혼자라면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새끼가 눈에 밟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인간다운 것, 감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한 것, 그죠? 그게 다 마비돼 버리고 동물로 퇴화합니다.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화 안 하면은 죽으니까. 100만을 죽인 앞에서 대든다, 고개 빳빳하게 든다, 그건 불가능해요. 전번에 우리 얘기했죠? 거기에 한거한 사례가 딱 한 거라기보다 한 것까지는 아니고, 좀 이제 문제를 제기한 정도 딱 한 건 있다고.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데는 대체로 제가 볼 때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해야 살아남으니까, 그죠? 복종해도 죽여버린 놈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승만이 같은 경우. 저항불능의 무차별적 절대 폭력 앞에서 저항, 비판, 자기 표현, 그 다음에 이 정도가 아니고 꼼지락만 해도 들기죠. 그래서 그죠? 죽어 있다가 살라고 고개 들었는데 그랬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무력한 개인이 공포 앞에서는 자포자기를 하고 무조건 복종을 하게 된다. 이때는 자기 실현의 메커니즘은 완전히 마비되고 생존 욕구만 살아남아가지고 그때는 나를 포기하게 된다. 나라는 인간다움의 인격 주체로서의 나를 완벽하게 포기하고 짐승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체제에서 그래도 초기엔 비판자는 한 10% 정도 나와요. 근데 조금 지나면 비판자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지속되게 될 경우에는 여기 사람은 또 참 인간이 모진 거죠, 그죠? 여기에 적응합니다. 그죠? 살기 위해서. 그래 되면은 가축이 되죠, 그죠? 검찰이 권력의 사냥개가 되는 걸 보십시오. 정말 별로 다칠 것도 없으면서 지 그거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취직하거나 지가 변호사 차려도 되잖아, 그죠? 조금의 이익에서도 저렇게 개노릇 하는 거 보세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그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가축화가 되게 되면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독재자를 절대자로, 신적인 존재로, 신까지는 아니죠. 절대자로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절대 폭력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국민화, 황국 신민화, 노예화, 가축화의 길로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가축화의 길을 가면 어디겠어요? 독재자가 쳐놓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죠? 고기는 그래도 여기는 내가 밥 주고 미개 줄 테니까 도망가지 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체가 동물원이 되는 거죠. 그죠? 인간성이 마비됩니다. 그래 되면은. 이게, 그죠? 복종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거기 환경에 적응한, 말하자면 이 폭력이 일상화하고, 그죠? 그래 되면은 아예 스스로 가축화가 됩니다. 감성과 이성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언어를 상실해 버립니다. 화자에서, 말을 하는 사람에서, 그죠? 그냥 듣는 사람, 듣는 것도 어떤 걸 듣느냐? 어띠라, 묵어, 쉿, 이런 거예요. 그래 가축화 되는 겁니다. 그게 한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그런 건 봤어요. 일찍 그건 좀 깨달은 편이에요. 우리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냐는 걸 일찍 깨달았어요. 이래 되면은 사람이 감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표정이 없어져요. 감정이 없어지면 이성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성이라는 거는, 그죠? 감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능력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예 감성이 작동하는데 이성이 작동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죠? 이래 되면은 나라는 걸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그때부터는 저는, 우리는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 한국인은 나는 소리를 한 사람 극히 드물잖아. 아니? 이럴 경우에는 비판자는 극소수, 대항자는 정말 극소수.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 인권운동, 이런 한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쟁취한 사람들이고. 숭배, 이제 이걸 넘어서면, 적응 단계를 넘어서면은 절대자 숭배 단계에 가게 됩니다. 전형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죠? 절대자가 이제 대원수, 위대한 수령,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적인 존재가 되고, 이때부터는 자기 보존, 자기 실현의 욕구가 동시에 발동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보존이 뭐냐 하면은 살아남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철저히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사회에서 살아남고 나름대로 이 출세를 하고 어떤 가족이 안전을 보장받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고위직에 올라가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여기에 또 적응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일제시대도 그랬죠. 그죠? 거기에 적응했죠. 그래서 이제 완장을 차기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당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고시 준비를 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대다수는 독재자, 절대자, 절대 폭력을 인정하고, 제가 볼 때 인정하는데 한 3년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엔 숭배하기 시작한 데는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그 하루아침 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 신격화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신격화가 될까요? 정말 그 권력자가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신격화 되겠죠. 그죠? 지멋대로 처벌할 수 있을 때. 이래 되면 이제 30년 이상쯤 되면은 신격화 됩니다. 그리고 45년부터 그러면 김일성이가 한 75년쯤 되면은 이미 신격화 돼요. 그 신격화까지 가다가 이무기로 총 맞아 죽은 건 누구예요? 지금까지 못 가고, 그죠? 승천을 못 하고 총 맞아 죽은 거예요. 박모라고 있죠, 그죠? 일본 이름 오카모토 미노루. 숭배 단계에서는 비판자는 빨갱이, 마녀로 찍혀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고, 대항자는 거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못 나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죠? 김재규가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신격화 가기 전에 이무기 때 처단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있는 데는 김재규의 역할도 대단히 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인간은 독재자가 가르치는 것만 머리에 삽입하고 있는 거죠. 어떤 종교의 신도가 되거나 또는 로봇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렇죠? 로봇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칩이 들어있다. 그 칩을 아직 못 빼고 있는 사람, 한국 사람 많아요. 한 30% 돼요. 미국교 방공도착증. 미국이 사실은 분단, 방공, 전선, 인간 말살 전쟁 이런 곳에 원흉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구세주 신으로 보는 게 이게 바로 도착점입니다. 그죠? 왜? 이게 절대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야훼를 섬기는 거 봤죠? 그죠? 야훼. 똑같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100만 학살 주범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승만, 말기쯤 가면, 그죠? 전국에 동상 세우고 말이에요. 그 위대한 영도자라 하면서 대통령 창가까지도 있고, 웃겨요, 정말. 이런 건, 그죠? 중세 기독교, 미국식 기독교도 그 중세 기독교가 별로 다르질 않아요. 미국식 기독교, 이래 보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보수 기독교는, 그죠? 정말 중세 기독교나 거의 비슷한 있잖아, 그죠? 성서를 있는 그대로 믿는다 하는, 그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특징,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뭡니까? 사실은 이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근원은 뭘까? 악마의 존재입니다. 악마로부터 너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죠? 악마에 대한 인식이 있는 한은 이 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어마어마한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악마를 설정해요. 그리고 내부에서 그죠? 악마가 없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죠? 사실은 악마가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사실은 악마네. 그거 아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저히 고개를 못 쳐들도록, 그 다음에 정신을, 감성이나 이성이 살아날 수 없도록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마녀사냥입니다. 미국 애들이 그죠? 전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국 애들이 전쟁할 때 소련하고 전쟁합니까? 제일 만만한 놈, 힘없는 놈, 그죠? 하나 골라가지고 작살 내놓죠, 그죠? 그러놓고 위대한 미국 만세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녀도 그죠?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필이면 여자가 표적이 됐겠어요? 이 양식을 그대로 한국 사회에 구현합니다. 그것이 조선이 바로 그 사탄입니다. 그죠? 외부의적이죠. 사실은 같은 민족이고 통일의 파트너죠. 그죠? 저놈이 나쁜 놈이든 어떻든 그건 우리의 운명이죠. 그죠? 그죠?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지 인간 만들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뭘 이 공동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뭘로 만들어 놨어요? 북괴. 그게 사탄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만들겠어요? 사탄과 내통하는 자. 그죠? 사탄과 뜻이 같은 자. 사탄을 지지하는 자. 그게 뭐죠? 종북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녀사냥이 이 반공 기독교, 미국 교회에 와서는 뭐로 되죠? 빨갱이 사냥으로 바뀐 거죠. 그죠? 이 빨갱이 사냥의 절정이 우리가 얘기하는 백만 양민 학살인데 이게 기독교보다도 훨씬 악랄해요. 기독교는 그죠? 그래도 재판을 했어요. 종교 재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들어다. 너가 살려줬구만. 여기서 도망가라. 해놔놓고는 두두두두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민중은 이 미국교 신도가 되지 않으면은 뭐가 돼요? 빨갱이로 몰립니다. 그죠?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미국교 암흑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죠? 이 시대에 미국은 자유의 나라였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옥이었어요. 죽이는 나라였어요. 왜? 이게 미국의 반공전선이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우지 못하는 한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반공도착증이 그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제일 큰 문제는 지금까지 설명했는 거로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인간을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의 인격성을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인격성이 뭡니까?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죠? 그걸 다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로 만든다? 주인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로봇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당근과 채찍 이 말을 들으면요, 나는 막 피가 거꾸로 솟아요. 이 말이 얼마나 정말 가혹한 말인지. 사람을 있잖아, 그죠? 야생말을 말로 만들, 지가 타는 말로 만들 때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당근과 채찍 아닙니까? 인간을 이래 만든다는 거거든요. 지 수단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인간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그 다음에 세뇌와 군대적 시스템. 칩 삽입해주죠, 그죠?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딱 삽입해 놔놓으면 몸 빠져나온다. 마무리는 어디 가서 합니까? 군에 가서 딱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군인 정신부터 외우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로봇이 돼버리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봇, 종교 로봇 중에 유명한 게 한국의 예수 로봇도 유명해요. 그죠? 노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죠. 그 다음에 IS 로봇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북의 수령 로봇. 그 다음에 한 20년 전까지 대부분의 한국인이 태극 로봇이었죠. 그죠? 근데 아직도 태극 로봇인 제 눈에는 한 50% 됩니다. 국가의 주인은 나다. 예? 나는 주권자다. 이건 누가 깨우쳐졌죠? 중학생들이. 반인륜 범죄를 정당화한다 하는,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반공부처뿐만 뭐 모든 게 만사 오케이입니다. 근데 방공도착증이, 정작 방공도착증에는 방공이 없어요. 흔히 우리 얘기하는 걸 붕어빵에는 붕어 없다 이렇게 하는 그 비슷하게, 그죠? 없어요. 공산주의 이꼴 악이라는 맹목적 적개심만 있어요. 이승만식 반공주의는, 그죠? 지멋대로 빨갱이 낙인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하지를 빨갱이라고 몰아붙여요. 미군 사령관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여요. 참 기가 차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의 빨갱이 잡는 앞장선 이 선봉이 누구냐 하면 조병옥이에요. 그죠? 이 조병옥도 빨갱이로 몰아붙여요. 그 다음에 이 반공검살로 유명한 선우종원은 이 사람도 빨갱이로 몰아붙여요. 이 사람은 한국 못 살고 일본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반공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내한테 태클 건너면 전부 빨갱이야 이겁니다. 극이기주의죠. 그죠? 악마적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악마적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진짜 반공은 반드시 반공을 부르짖으려면은 민주주의를 부르짖어라. 그게 진짜 반공이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와 반공주의에는 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반공주의의 문제를 이해하자면 공산주의와 반공주의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요, 그게 잘 됐든 잘못됐든 이거는 고도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류적 이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가치의 일종의 어떤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이념 체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거는. 설사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근데 반공주의는요, 공산주의 이꼬르 악이라는 그냥 지금 멋대로 신성화해버린 하나의 도식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세뇌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조차도 범죄로 다스리죠.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가치, 반지성. 반공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식인입니다. 왜? 지식의 핵심 뭡니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본질, 이런 걸 드러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잘못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이게야말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반공주의로서는 참을 수 없는 적이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공주의는요, 지식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반공주의는 중세 기독교와 똑같은 거다. 진리와 폭력의 독점을 통한 인간 파괴 시스템이다. 그 인간 파괴의 방식이 사탄놀이와 마녀사냥, 사탄놀이와 빨갱이 사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죠? 악마성과 이승만 같은 악마성과 대중의 단순 무식한 신화적 사고 있잖아. 그죠? 세뇌된 사고. 이것을 못 빠져나왔을 때 이게 두 개 결합되어 가지고 만들어낸 반인간적인 사회체제. 이게 반공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자면 이 시스템을 고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처럼 이게 반공이 도착선이다 하는 걸 알고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나쁘기 때문에 반공주의가 정당화된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우리가 이런 현실을 냉엄하게 이해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